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이걸 좀 바탕으로 해서요. 병원의 환자 안전하고 또 질 향상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문서죠. 연간 운영 계획서. 요거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마침 연말연시 되면 이 계획서 만든다고 담당자분들 엄청 바쁘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오늘 좀 같이 파헤쳐 보죠. 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 이 계획서 구성부터 작성 지침, 실제 운영까지, 정말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네. 이게 그냥 뭐 매년 하는 서류 작업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병원 서비스의 질을 진짜 끌어올리고 환자 안전을 딱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행동 계획, 그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문서라는 건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서도 연간 운영 계획설의 진짜 의미가 뭔지, 핵심은 또 뭐고, 이걸 현장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연간 운영 계획서. 이게 정확히 어떤 문서인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그 자료에 보니까 1년 동안의 사업 계획, 특히 환자안전위원회 활동을 월별로 딱 구체화시킨 거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단순히 계획을 쭉 나열하는 걸 넘어서요. 병원 전체의 어떤 서비스 질을 높이고 또 환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혹시 발생하면 재발을 막기 위한 그런 뭐랄까 체계적인 활동의 청사진인 거죠. 아, 청사진? 네.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환자분들한테 더 안전하고 더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게다가 이게 법적으로도요.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병원은 매년 환자 안전 활동 현황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아, 법적 의무도 있군요. 네, 그냥 단순한 내부 문서가 아닌 거죠. 계획서 구조를 보면 여러 자료에서 목차가 진짜 중요하다고 막 언급하던데 이게 왜 그렇게 강조되는 걸까요? 뭔가 전체 내용을 보여주는 지도 같은 역할인가요? 정확합니다. 목차가 그 계획서 전체의 뼈대를 딱 한눈에 보여주거든요. 네네. 어떤 활동들이 계획되어 있는지 빨리 파악할 수 있고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죠. 잘 짜인 목차만 봐도 이 계획 좀 신경 썼구나 하는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주요 구성 항목을 좀 더 자세히 보죠. 자료들 보니까 크게 5부분으로 나뉘는데 그 앞부분 있잖아요. 2번 사업 근거, 미션 비전, 3번 환자 안전활동 목적, 4번 기본 운영 계획. 이런 것들은 활동의 목표나 방향성 같은 기본 틀을 잡는 부분인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이 부분들이 계획의 어떤 정당성이나 방향성을 설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죠. 그런데 자료들에서도 지적하듯이 이 항목들은 좀 정형화된 틀에 따라서 작성되다 보니까 매년 내용이 크게 변화 없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점도 있긴 합니다. 아, 좀 형식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정말 핵심적인 부분, 그러니까 계획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부분은 어딜까요? 모든 자료가 공통적으로 그 마지막 항목, 주요 사업별 세부 업무 추진 일정, 이걸 딱 지목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바로 여기가 진짜 계획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뭘 하겠다, 이걸 넘어서 언제, 어떤 목표로,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어떤 자원, 그러니까 예산까지 포함해서 이걸 투입해서 실행할 건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단계거든요. 아, 구체적인 실행 계획? 네. 이 부분이 만약에 좀 부실하다, 그러면 앞에 나왔던 목표나 비전 같은 게 그냥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세부 계획을 딱 보면 올해는 이런 일들을 중점적으로 하겠구나 하는 게 명확하게 그려집니다. 이 세부 일정을 그냥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좀 시각화해서 관리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하네요. 이번 달에 할 일, 다음 달 준비사항 이런 것들을 목록으로 만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PDCA 사이클 있잖아요. Plan, Do, Check, Act. 네네, PDCA. 거기에 따라서 실행하고 점검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요. 듣고 보니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잘 안 지켜지면 진짜 문제가 크겠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어떤 자료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관리가 좀 부족하면 계획서가 그냥 작년 거 문서 약간 수정해서 서류철에 넣어두는 말 그대로 잠자는 문서가 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잠자는 문서, 그냥 형식만 남는 거군요. 그렇죠. 실행이 안 되는 계획은 사실 의미가 없고요. 제대로 된 평가도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이 세부 계획의 구체성 그리고 실행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서 작성뿐만 아니라 그 질 향상하고 환자 안전 활동의 전체적인 흐름, 프로세스 같은 것도 언급이 됐었는데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원이나 예산 포함해서 실행 계획 짜고 실제 활동하고 지표 관리하고 위원회 운영하고 또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해주고 마지막에는 결과 보고하고 개선 방안까지 내는 이 순환 구조. 계획 수립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인 셈이네요. 네,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그 지속적인 순환과 개선, 계획하고 실행하고 지원하고 평가하고 그 결과를 또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이 과정. 이게 제대로 돌아갈 때 비로소 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환자 안전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이 연간 운영 계획서라는 게 병원의 환자 안전과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로드맵 같은 건데 특히 그 주요 사업별 세부 업무 추진 일정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잘 만들고 또 PDCA 사이클을 통해서 정말 살아 움직이게 만드느냐 이게 관건이다 이런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형식이 내용을 앞서면 안 된다 뭐 이런 교훈 같기도 하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정말 잘 만들어지고 또 충실하게 실행되는 계획서는요, 병원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서비스질을 개선하는 아주 강력한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 계획서가 자칫하면 그냥 형식적인 문서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잖아요. 이걸 생각해 볼 때 병원 현장에서는 이 연간 계획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위원회 차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는 업무나 조직 문화 속에 좀 자연스럽게 녹여내서 진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